유명 산지 한우의 직판장이라고 홍보하며 한우를 판매해온 가게가 3등급 저가 한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심지 터미널에 불만을 품고 버스 8대를 방어한 60대와 또 다시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또 다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에서 개최되는 K-POP 월드 페스티벌이 한류를 전파하는 천병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외 팬 수만 명이 참가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산 종합운동장에 있는 마산 영화자료관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면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유명 산지 한우 직판장이라고 홍보하며 싸게 팔아온 가게를 알고 봤더니 전국 곳곳에서 싸게 사들인 저질의 한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매된 한우가 330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경북 유명 산지 한우를 판다는 직판점입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 싸게 판다고 홍보합니다. 취재진이 소고기를 구매해 이력 조회를 해봤더니 경북이 아니라 충남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산지가 아니고 간판 상호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김에서는 이제 도축된 것을 갖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명 산지 직판장에선 당연히 그 지역 한우를 파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간판은 봐주고 막 안동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래 안 되나. 상용어 그런 거 싶어 갖고. 또 다른 유명 산지 한우 직판장. 저렴한 가격에 손님이 줄을 설 만큼 인기입니다. 경찰은 유명 산지 직판장이라는 상호가 원산지 표시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발된 가게는 전국 25곳. 경찰 조사 결과 판매한 한우 중 정작 해당 산지 한우는 1,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에서 사들인 등급이 낮거나 나이 든 한우를 싸게 팔아왔습니다. 소고기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인 3등급과 심지어는 열애 등급의 한우를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혼동시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팔린 한우가 330억 원어치. 경찰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43살 민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달 초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불이 나 버스 8대가 불에 탔는데요. 10월 축제 기간 중 시외버스 터미널 때문에 차량 정체가 더 심해지자 화가 난 60대 관광버스 기사가 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열리던 지난 9일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새벽 3시 반쯤 시작된 불은 주차돼 있던 버스 8대를 태웠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11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전직 시외버스 기사였고 지금은 관광버스 기사인 62살 정모 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당일 1분 남짓 주차장을 서성였던 정 씨는 타이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시내 진입하는데 이리 가다 저리 가다 막 막히고 하니까 참 성질 또 그 옛날 근무할 때 그 모습이 다시 떠오르고 막 그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관광버스를 몰던 정 씨는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을 지나다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보이자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10월 축제 기간이라서 새벽 시간대이지만은 유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방어를 한 것입니다. 한편 방화 사건 사흘 뒤 시외버스 기사 근로 환경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버스 회사 3곳에 협박 편지를 보낸 68살 문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일하는 문 씨는 다시 불을 지르겠다는 말투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지구촌 최대 규모의 가요축제인 K-POP 월드 페스티벌이 모레 창원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만 명이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창원과 K-POP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나는 우리 가요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갈색머리의 루마니아 소녀,
I was really interested to see because this time I know that there are the finals in Korea. I got a really amazing chance to perform. 올해로 5회를 맞은 K-팝 월드 페스티벌. 첫 해인 2011년 25개 나라를 시작으로 올해 67개 나라에서 12,000명이 참여하는 등 K-팝 열풍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팝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런 거대한 무대에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승에 오른 14개 팀은 모레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K-팝 페스티벌이 수도권이 아닌 창원에서 열리며 창원도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항제와 함께 또 그것을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좀 되고 있고 가고파 우리 국화축제와 함께 3대 축제로서 모레 열리는 제5회 K-팝 월드 페스티벌은 다음 달 KBS ETV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KBS 월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100개 나라에도 방송됩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마산 종합운동장에 있는 마산 영화자료관이 새로 들어서는 야구장 공사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희귀 영화자료가 많은 데다 지역 영화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곳이라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 종합운동장에 있는 마산 문화원 부설 영화자료관. 일주일에 3번 주로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노인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빠지지도 안 하고 보죠. 저 시간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나고 또 이제 영화 보고 나면 그 뒤에 감정을 서로 나누고. 이곳은 또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1950년대 영화 포스터들을 비롯해 35mm 영화 필름과 시나리오 등 다양한 영화 자료 2만여 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개인이 70평생 어렵게 모은 자료들입니다. 비디오 테이프하고 DVD가 한 6,000여 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영화적으로는 거의 다 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종합운동장이 철거되면 영화자료관도 사라질 위기입니다. 창원시는 마산문화원 신축때까지 창동 소극장을 활용하도록 검토 중이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새로운 건물에서 영화 상영이 계속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와 상영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료 소장자는 다른 자치단체로 이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이 영화 자료관이 계속 머물러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지역의 영화 사랑방 역할을 해온 마산 영화자료관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시험을 없애고 역량평가 중심으로 진행한 첫 사무관 인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존의 근무평정으로 승진 후보군에 있으면서도 탈락한 사람이 10명이나 됐는데요. 조직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는 성공했다고 자평했지만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행정직 사무관 승진자 30명 가운데 근무평가 1위를 받은 대상자가 탈락했습니다. 반면 근평 53위가 승진했습니다. 행정직뿐만 아니라 시설, 전산, 식품위생 등 4개 직렬에서 근평 1위가 탈락했습니다. 기존 근평과 연공서열 위주의 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평 40%와 실적, 면접, 보고서 등 역량평가 60%를 적용하는 새 승진 제도를 도입한 결과입니다. 전체 승진자 40명 가운데 25%인 10명이 60%를 차지하는 역량평가에서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아 근평 순위를 뒤집은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첫 시행 결과 능력 인사와 조직의 역동성을 담는 데는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 조직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제가 노렸던 성과는 이번 결과로 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면 평가 비용이 1억 원이 들어 지난해 1,3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기획부서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면접에서는 5명 가운데 2명인 내부심사위원을 아예 배제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고성군수와 사천시 라선거구 시의원을 뽑는 12.8 재선거가
오늘 오후 8시에 모두 끝나고 현재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 결과 고성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50.7%, 사천시의원 라선거구의 재선거 투표율은 43.2%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고성군 군민체육회관 등 두 곳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선인은 오늘 밤 11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장단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구 주민 모임에서 업무 추진비로 음식비를 낸 김도일 남해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또 박광동 남해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7월 의회 개원 이후 12월까지 지출한 1,100여만 원 가운데 약 40%를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결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하게 될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KF-X 사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보고받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KF-X의 핵심 기술 자체 개발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는 빠르면 내일쯤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연차 투쟁에 경남에서는 90%가 참여하지만 집단 휴원은 없었습니다. 경남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경남의 1,100여 개의 민간어린이집 90%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의 보육교사 연차 휴가 투쟁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그러나 남아있는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문을 열기 때문에 집단 휴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